오늘은 7월 11일 화요일 새벽 5시 20분입니다. 조금 전에 미국 증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모두 상승했어요. 12일 내일 밤 9시 30분에 예정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와 이번 주부터 또 시작되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대체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래 미국 지수는 S&P 500 지수 기준으로 3일간 상승을 했다가 다시 3일간 연속으로 하락을 또 했는데 오늘은 지수들이 모두 상승을 한 날입니다. 다우지수가 0.62% 상승을 하고 대형주 중심 S&P 500 지수는 0.24% 올라서 4,409. 기술주 위주 나스닥 지수는 0.18% 상승해서 13,685.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가장 많이 올라서 2% 이상, 2.06% 상승, 3,651. 평균적으로 보면 이 4대 지수들 보면 떨어질 때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가장 많이 떨어지고 또 상승할 때도 보면 또 가장 많이 상승합니다. 등락의 폭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어요. 글로벌 자산 운용사 누빈 자산 운용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투자 테마와 전망을 담은 분기별 보고서를 10일 발간을 했는데 누빈 자산 운용은 미국 교직원 연금기금 산하의 글로벌 운용사로 운용자산이 1조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30조, 어마어마한 자금이죠. 큰 돈을 굴리고 있는 운용사입니다. 누빈 자산 운용은 이번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의 둔화로 인해서 현금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투자 자산군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미국 대형주를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로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디스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에 대한 이 회복력을 보인 기술 섹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주로 빅테크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미국 기업들이 2분기 이번에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둔 가운데 월가는 이번 어닝 시즌이 주가를 하락시킬 것으로 전망을 또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방크의 전략가들은 지난 10년 동안 어닝 시즌은 일반적으로 보면 주식에 긍정적이었지만 이번에 다가오는 시즌은 주식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S&P 500 기업의 주당 순이익 EPS 부진은 3분기 이후에야 멈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산하의 시장 분석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S&P 500 기업들의 EPS가 올해 마지막 3개월 동안 성장세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은 14일, 이번 주 14일 JP모건 웰스파고의 실적 발표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약 53%가 은행의 수익이 실망스러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어닝 시즌으로 해당 부문의 전망이 악화하고 은행주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빅테크주들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1%, 2%대. 메타의 주가만 새 소셜미디어 스레드의 가입자 수가 출시한 지 며칠 만에 1억 명을 넘었다는 소식에 오늘 1.23% 메타만 상승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엔비디아의 수익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주당 440달러에서 495달러, 500달러 바로 직전이죠. 495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투자 이견 매수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0.76% 하락해서 421.8달러로 마감한 것을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약 17% 정도 더 상승을 예상합니다. 올해 들어서도 200%, 약 200%, 3배 올랐는데도 앞으로도 500달러 가까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일관된 투자를 기반으로 한 이 경쟁적 해자에 힘입어서 엔비디아는 거의 10년 동안 전통적인 AI의 핵심 조력자이자 수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최근 회사의 데이터 센터 수익 전망이 단기적으로 증가한 것은 생성 AI의 등장과 확산으로 인해서 회사가 새로운 성장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기차주들 봅니다. 테슬라는 하락했는데 리비안의 주가 오늘도 3.28% 급등했습니다. 9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에요. 리비안의 주가는 유럽에 아마존이 주문한 첫 전기 트럭을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오름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전기차 루시드, 또 중국 전기차 니오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루시드, 니오가 6%, 7%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의 투자자들은 12일 예정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 대체로 이것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거의 9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7월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를 이번 물가지표를 통해서 가늠하려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리가 더 오를수록 경착륙 위험은 더 커지게 되죠. 훨씬 더 많은 소비자와 기업이 더 높은 차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경제는 또 갑작스럽게 침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예정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연준 당국자들의 추가 긴축 발언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오늘 한 대담에서 인플레이션을 지속 가능한 2%로 낮추기 위해서 올해 남은 기간 2번 더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다소 더 긴축된 정책 기조가 너무 적게 긴축할 위험과 너무 많이 긴축할 위험 사이에서 더 나은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가 긴축을 강조했습니다. 또 오스탄 구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와 함께 몇 안 되는 비둘기파로 꼽히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면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증거 속에서 일단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래 들어서 금리 동결론을 주장해왔던 인사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6월 CPI가 전월보다 0.3% 오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올랐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달에 0.1% 상승, 또 4% 상승과 비교해서 보면 인플레이션이 확연히 둔화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3% 오르고 전년 대비 5% 올랐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전달의 0.4% 상승과 5.3% 상승에 비교하면 매우 더디게 둔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상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이 나온다면 연준은 7월 이후에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JP모건, 시티그룹, 이 금융주들이죠. 웰스파고, 블랙록 등의 기업들이 2분기 실적 발표 본격 시작이 됩니다.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2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2020년 3년 전이죠. 코로나 팬데믹 때 2분기 마이너스 31.6% 하락했죠. 그때 이후 가장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